자, 시작하자. 됐다, 뭐, 전화 하고. 자, 오늘은,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 시장, 등기소와 등기간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급적 한 장, 두 장, 세 장, 한 네 장? 네 장까지 할 수 있으면 해서, 한 39-6쪽, 7쪽 정도까지 그렇게 나가려고 해요. 조금 빠르게 진도 나갈, 지원이 화장실 가려고 그래, 알았다, 조금만 있다가 알았다. 그렇게 한 세네 장 나갈 거니까, 빨리빨리 나갈 거니까, 민법에 비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빨리 나갑니다. 우선,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온유와 기도해라. 온유도 나갔네? 기도하자니까 다 나가네? 야, 빨리 자리에 앉고. 오늘은 이 녹화를 해서 카메라로 녹화를 해서 내가 유튜브에 띄우려고 하니까 카메라에 녹화해서 유튜브 띄우려고 하니까 혹시 녹화가 잘 되면 그렇게 띄울 거는 그렇게 알고 온유가 기도하고 시작하자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북박 수업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님 정말 지혜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강연이 아델리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을 거야. 좀 이해 안 돼도 그냥 들어두면 나중에 이제 중학생 돼서 또 몇 번 들으면 잘 이해될 거니까 그렇게 듣고, 온유도 처음 들어서 100% 이해하면 온유는 천재고, 다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적인 거니까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 한 두 번, 세 번 공부하다 보면 아니까. 자, 이제 39-3쪽 2장 등기수와 등기관입니다. 등기소는 등기, 부동산 등기라든지 등기가 뭐라고 했죠? 등기를 해야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출생신고하고 같은 게 등기예요. 출생신고하고 같은 게 등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출생신고 하려면 어디 가지? 우리가 출생신고 하려면 주민센터 가서 하지. 주민센터 가서 하는데 출생신고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 가듯이 등기를 하려면, 예를 들어 집을 지어서 이제 집 다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 집에 살겠습니다. 출생신고 하듯이 등기신고를 해야 돼. 그 등기신고 하는 것을 등기소라고 해요. 등기소. 그것을 등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소도 여러분들 출생신고 아무 데서 막 하면 안 되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가서 해야 되지. 그것처럼 등기도 아무 데나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관할이 있어요. 그 등기를 해야 될 곳.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지은 집이 노원구에 있으면 노원구에 있는 등기소 가야 되겠지. 집은 노원구에 있는데 저기 대구에 있는 등기소 가면 안 되겠지. 이런 것처럼 해야 될 관할이 있어. 그것을 관할이라고 해요. 관할. 관할. 말이 좀 어렵지. 그것을 관할이라고 해요. 칠판 보면서 관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등기해야 될 곳에 가서 등기해야 되는데, 이 관할, 예를 들어 서울 노원구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지 않고 뭐 예를 들어 노원구가 아니라 저기 금천구 가서 등기해버리면 등기가 안 되는 거야. 그게 1번 관할이 아닌 다른 곳의 신청시는 각하된다. 각하. 그것을 각하라고 해요. 각하. 아예 받지를 않는다. 각하. 아예 받지를 않는다. 신청한 것을 받지 않는 것을 각하라고 해요. 아예 받지 않아. 그리고 또한 한 등기소에 똑같은 등기를 집을 지었어요 하고 등기하고, 또 잘못해서 또 이 등기를 똑같은 등기를 한 곳에 두 개를 했어. 한 곳에 똑같은 등기를, 예를 들어 사람이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한 번 해야 되는데 출생신고를 두 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복신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서를 그렇게 하고 2번이 조금 중요한데, 자, 내가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이게 내 땅이야. 칠판 보고 이게 내 땅인데, 땅에 칠판 보이지? 땅이 요 반쪽은 도봉구에 있는 땅이야. 도봉구 관할구역상 도봉구에 소속돼. 요 땅이 반은 도봉구에 들어가고, 요 반은 예를 들어 노원구에 들어가. 요 반은 노원구에 들어가. 땅은 내 땅이, 그런 상태예요. 그래. 땅은 내 땅이 하나인데, 내 땅의 반은 도봉구고 반은 노원구에 들어가. 그랬을 때, 그럼 이 땅의 관할은 어디지?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그랬을 때, 관할을 누가 지정해 주냐 하면, 요 도봉구와 노원구를 다 통제하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있어. 북부지방법원이 지금 도봉구에 있지? 북부지방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해 주는 거야. 아, 그럼 이 땅은 도봉구에서 관할해라. 아니면 이 땅은 노원구에서 관할해라 하고 북부지방법원장이 해줘요. 자, 예를 들어 그럼 문제, 내가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의 반은 서울이고 반은 의정부야. 이게 지금 누구지? 저희 집. 그래. 어느 집이지? 요 반은 서울이고 반은 의정부야. 그럼 이거를 누가 통제하지? 이거 누가 지정해 주지? 지금 의정부 시청에서 자, 그러면 요 서울 노원구고 요거는 의정부야. 그러면 이 노원구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칠판 보고, 의정부는 이제 의정부 지방법원이 있어요. 그러면 북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을 통제하는 더 높은 법원이 있겠지. 그게 예를 들어 서울 고등법원이야. 고등법원. 그러면 이때는 누가 하느냐? 이 고등법원장이, 그럼 이거는 노원구에서 관할해 하고 관할을 지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한 단계 높은 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해 준다. 그게 2번이고, 3번. 자, 건물이 처음에 내 건물이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빌딩이 있는데, 이 빌딩이 있는 땅이, 이 빌딩이 지금 어디 있냐면 이게 지금 노원구에 있어. 노원구에 있는데 이 빌딩을 정축을 했어. 그래서 원래는 그림에 보는 것처럼 1층, 2층 이렇게 있는데 이 빌딩을 옆으로 이렇게 많이 정축을 한 거야. 빌딩을. 그래서 1층에 방을 5개 만들고 2층에 방을 5개 이렇게 넓혔더니만, 원래는 노원구인데 이렇게 넓혔더니만 이게 예를 들어 도봉구로 들어가 버렸어. 건물이. 그러니까 한 개 건물이 노원구와 도봉구로, 원래는 노원구였는데 이 도봉구까지 침범해 버린 거야. 그렇게 해서 정축이 됐어. 그랬을 때는 어떤 등기소에서 해야 되냐면, 원래 있던 노원구 등기소에서 이것은 등기를 해야 된다. 이거는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원래 노원구에 섰기 때문에 정축돼서 도봉구로 가도 지정해 줄 필요 없이 노원구에서 한다. 3번이에요. 자, 4번. 근데 그러면 이 관할 지정은 관할 지정은 지방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막 지정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직권으로 지정하면 안 된다. 직권 지정 불가. 직권으로 지정하면 안 된다. 법원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신청해야 돼. 신청. 자, 내 집이 하나는 노원구고 하나는 도봉구에 있어. 그러면 이 집 주인이 나 이거 등기 어디에 가서 신청해야 되는지 지정해 주세요 하고 신청했을 때만 지정을 해주는 거야. 신청 안 하면 지정 안 해주는 거야. 지정해야 신청해 준다. 신청해야 지정해 준다. 그리고 예를 들어 나의 관할이, 내 집에 있는 이 등기 관할이 노원구에서 해야 돼. 노원구에서. 나는 노원구에 살기 때문에 내 집은 노원구 관할하는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노원구 등기소가 그 전날 예를 들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침수돼 버렸어. 등기소가. 그래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할 수 없어.
그럼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데 해야 되잖아. 그럴 때 누가 그러면 앞으로 이 노원구 등기하는 사람들은 노원구에 가지 말고 도봉구 등기소에 가세요 하고 지정을 누가 해주느냐? 누가 해준다고? 4번에 누가 해준다고? 그때는 대법원장이 해주는 거야. 대법원장. 대법원장만이 야 노원구에서 앞으로 하지 말고 도봉구에서 해 하고 대법원장이 등기소를 지정해 준다. 4번. 자, 이제 5번. 행정구역이 변경된다든지 지금처럼 예를 들어 온유집이 원래는 의정부였는데 의정부에서 행정구역이 서울시 노원구로 이렇게 행정구역이 바뀌어버렸어. 바뀌어버린다든지 또 등기소가 의정부에 있다가 노원구로 옮긴다든지 5번 하고 있어. 5번 보면서 아니면 등기 사무를 대법원장이 이제 의정부에서 하지 말고 노원구로 해라 하고 이렇게 관할을 변경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 컴퓨터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이런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 관할에 관련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그냥 넘겨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 사무를 위임한다는 것은 아이디하고 컴퓨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넘겨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사장님 혹시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나요? 39-3쪽 등기소와 등기관. 네. 자, 이제 6번 합니다. 한 개 건물이 두 개 등기소에 관할이 중복으로 등기되었을 때 한 개 건물은 한 개인데 이 건물이 노원구에도 등기가 되어 있고 도봉구에도 등기가 되어 있어. 이런 경우 이 건물은 기존 등기소에서 건물이 있으면 땅도 있겠지. 건물 밑에 땅도 있겠지. 그럼 이 건물은 원래 노원구에 있었으면 원래 노원구 등기소에서 관할이야. 앞에도 얘기했지? 원래 노원구였으면 노원구 등기소에서 관할이야. 도봉구로 옮기지 않아. 원래 노원구면 노원구로 관할하는데 이 땅은 반은 노원구고 반은 도봉구면 요 땅은 노원구는 노원구에 신고하고 도봉구는 도봉구에 신고한다는 거야. 자, 이해했나? 자, 이 건물이 있는데 원래 이 건물이 노원구에 있는 건물이야. 노원구에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정축을 했어. 옆에 정축을 했어. 그래서 도봉구와 노원구가 이렇게 중복이 돼 버렸어. 그때 어떻게 되냐 하면 건물은 어디에서 등기를 해야 된다고? 건물 등기는 기존 등기니까 노원구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하고 요 건물이 있는 땅은 반은 노원구 땅이고 반은 도봉구 땅이야. 그럼 노원구 땅은 노원구 등기소, 도봉구 땅은 도봉 등기소 가서 해야 된다는 거야. 지연이 이해했나? 네, 전 이해했어요. 그래서 네. 땅은 요게 예를 들어 100평이라서 한 개 땅이지만 50평씩 분리를 해가지고 각자 해당되는 거기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부동산은 이거 뭐 고차원적인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듣고 이해만 하면 돼. 7번 등기 사무를 정지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원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를 하고 있는데 노원 등기소 이제부터 뭐 예를 들어 컴퓨터를 옮겨야 되니까 등기 사무를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노원에서는 이제 등기하지 마라 하고 정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대법원장이요. 대법원장만 정지할 수 있어. 7번 등기 사무를 스탑할 수 있는 사람 대법원장. 그럼 등기 사무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누구? 대법원장. 하여튼 등기하고 관련해서 뭐든지 하는 건 다 대법원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등기 사무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할 것 같아, 등기 사무가? 이게 사람들의 땅 같은 거나 건물들의 출생신고 같은 거니까 이게 잘못되면은 네 땅 내 땅 이거 할 거 없이 다 이제 막 붕괴되고 하니까. 자, 제일 핵심은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게 다 부동산은 돈하고 관계돼 있어.
사람들이 자기 돈 잘못되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소송 걸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등기소에 가면, 예를 들어 노원 등기소 이렇게 가면 등기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이 주민센터 가면 여기 테이블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처리해 주지. 이것처럼 등기소에 가도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법원 주사보요. 아니, 등기관이라고. 등기관. 그 사람을 우리가 등기관이라고 해. 이 사람들 통칭해서 등기관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등기관. 자, 그런데 이 등기관은 누가 당신 이제부터 등기관 하시오 하고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 지원자. 예를 들어 의정부 지방법원장은 의정부 등기소에 등기관을 지정을 하고, 의정부 법원 고양 지원이라고 있어. 의정부 법원에 또 조금 작은 지원이 있는데 그걸 고양 지원이라고 있는데, 의정부 법원 고양 지원에서 일할 등기관은 의정부 법원 고양 지원장이 지정을 한다. 등기관은 그 사람들이 지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누가 등기관이 될 수 있느냐? 누가 등기관이 될 수 있냐면, 등기관은 법원 주사보 7급 법원 주사보, 법원 공무원 중에 7급 이상, 법원 공무원 중에 7급 이상이 등기관이 될 수 있는 거야. 7급 이상이야. 7급 이상. 7급 이상인데 만일에 7급 이상이면 6급, 5급, 뭐 4급, 3급 이렇게 이 사람들이 등기관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등기관을 할 수 있는데 7급 밑에 8급도 있고 9급도 있어. 근데 8급, 9급은 아직 공무원 생활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7급 이상이 하는데, 7급이 하려고 그래도 최소한 법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시킨다 이 말이야. 7급도 낮은 계급은 직급은 아닌데 7급이 등기관 하려고 그래도 1년 이상 법원에서 일한 사람 중에 법원장이 지정을 하는 거야. 7급도. 그리고 행정고시 출신 사무관 그럼 몇 급이냐 하면 5급이야. 5급. 사무관 그럼 5급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있지? 공무원 시험은 통상 9급 공무원 시험, 7급 공무원 시험, 5급 공무원 시험이 있어. 9급 공무원 시험, 7급 공무원 시험, 5급 공무원 시험이 있어. 이 시험인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어려울까? 5급이요. 5급이 제일 어렵지. 5급이 제일 어렵지. 5급이 제일 어렵단 말이야. 왜? 제일 높으니까. 5급이 7급보다 높고 7급은 9급보다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5급이 너희들이 공무원 시험 예를 들어 온유가 법 공부를 하고, 나는 판사 변호사보다 나는 법원에서 공무원으로 생활해야겠다. 그러면 공무원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시험 볼 수도 있어. 너희들 나하고 공부한 거 가지고 충분히 시험 볼 수가 있는 거야. 공무원 시험도. 그러면 온유는 시험만 봐서 붙기만 하면 돼요? 공무원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연이 온유는 지금이라도 쳐서 공무원 될 수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 법무사 시험을 봤는데 법무사 시험이 우리나라에 제일 어려운 시험이라 그랬지? 근데 이 시험을 합격할 정도라면 5급도 합격할 수 있는 거야. 7급은 당연히 합격할 수 있고 9급은 그냥 눈 감고 쳐도 합격하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는 공무원 시험 볼래? 그럼 공무원도 충분히 볼 수 있어. 더 쉬워, 공무원 시험이. 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중에 등기관이 되는데, 예를 들어 9급 중에 9급은 등기관이 안 된다 그랬지? 칠판 보고 7급이 등기관을 했으면 이 사람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5급 행정고시 보고 5급이 된 사람, 이 사람도 예를 들어 온유가 법원 5급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 그렇다고 바로 등기관 시키면 안 되는 거야. 1년간은 법원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법원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경험을 쌓게 한 다음에 등기관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2번 등기소의 대장을 뭐라고 부르지? 등기소의 대장을 등기소의 대장을요?
뭐라고 불러? 등기소장이요. 등기소장이라고 불러. 등기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등기소장. 등기소장이야. 자, 이 등기소장은 제일 높으니까 그러면 뒷짐지고 커피나 마시고 사람들하고 농담만 하고 신문만 보고 퇴근하면 될까? 아니요. 이 사람도 일이 바쁘면 등기소장 밑에 등기관들이 몇 명 있겠지? 등기관들이 예를 들어 3명, 4명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 막 많이 오고 또 한 사람은 병이 나서 코로나 걸려서 집에 가고 뭐 사람이 막 갑자기 없어. 그러면 등기소장이 뒤에 앉아 있다가 내가 해야겠다고 등기소장이 등기 업무를 할 수 있을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다. 2번 등기소장도 자기가 구역을 정해서 등기사물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등기소장을 제외하고 등기소장이 있어. 그 등기소에 등기소장이 있고 밑에 등기관이 하나, 둘, 3명 이상이 있으면 등기소장은 등기 업무를 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하지 않고 이 등기소장은 민원 처리라든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만 한다. 등기소장은. 근데 예를 들어 3명 중에 1명이 코로나로 뭐 사람이 없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미국에 출장 갔다든지 그러면 해야 되겠지. 할 수는 있지만 3명 이상 되면 하진 않고 민원 처리만 한다. 자, 3번.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지? 부동산 등기관이요. 등기관이요. 등기소와 등기관이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걸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등기할 때 등기하러 가는 곳이 바로 부동산 등기소야. 그래서 등기소가 어떻게 생겼고 거기에 누가 일을 하고 그럼 그 일을 하는 사람 누군지 이런 것을 지금 배우고 있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등기소에 관련된 뭐 유튜브를 한번 보면 더 쉽겠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이런 것이구나. 아니면 집 옆에 있는 등기소 한번 구경하러 가도 되겠지. 자, 이제 등기 3번 등기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의 원칙이다. 등기소에 등기관이 3명이 앉아 있는데 1번 등기관이 제일 고참이야. 제일 높아. 3번 등기관이 제일 쫄병이야. 쫄병 등기관이야. 그러면 제일 어려운 거는 쫄병 등기관이 하고 제일 쉬운 거는 고참 등기관이 해야 되겠지. 그래?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불공평하지. 아니요. 그럼 그럼 빵꾸나요. 그럼 불공평하고 또 3번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돼? 일이 너무 많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할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등기 사건을 어떻게 주느냐?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다는 거는 그냥 등기 처리해야 될 게 등기해 주세요 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 그러면 1번은 1번한테, 2번은 2번한테, 3번은 3번한테 주고 4번은 또 2번한테, 5번은 1번한테 이렇게 그냥 컴퓨터로 그냥 무작위로 막 준다는 거야. 이건 내가 원하는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그냥 뿌려버린다는 거야.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 특별한 경우 그게 원칙인데 특별한 경우 등기관 1번, 2번, 3번 등기관인데 어떤 특별한 업무는 이거는 꼭 1번 등기관이 하시오 하고 등기관을 지정해 줄 수도 있다. 등기관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등기관을 지정해 주느냐? 지원이 1번 읽어봐라. 지원이 1번. 지방보건장, 지원장이 지정. 아니 그 1번 말고 3번의 1번. 지금 잘 따라와야지. 노트 내가 어디 하고 있는지 잘 보고 따라와야지. 3번의 1번. 공익부동산 2개 이상 등기 접수 시. 자, 잠깐만 1번 읽었지? 네. 자, 부동산 등기를 하는데 이 집과 땅이 있어. 이 집과 땅을 등기를 해야 돼. 그러면 이 건물을 등기하면 건물에 있는 땅도 같이 등기를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건물과 땅 같이 움직이지. 땅이 없는데 건물만 등기할 수는 없잖아. 근데 통상 99.9%는 건물과 땅을 같이 등기해. 그러면 이거는 내가 집을 사면 집 밑에 있는 땅까지 같이 등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같은 이것이 바로 동일 부동산이야. 동일 부동산. 요 때를 우리가 동일 부동산이라고 해.
이 동일 부동산인데 건물도 등기해야 되고 땅도 등기해. 등기는 몇 번 해야 돼? 2번 해야 된다. 2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야. 2개 이상 등기를 해야 돼. 이렇게 접수되면 이거는 건물은 A 등기관이 하고 땅은 B 등기관이 해야 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이거는 한 사람이 같이 하는 거야. 이것도 무작위 한다고 그냥 건물은 건물대로 땅은 땅대로 따로따로 등기시키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한 등기관이 한다. 자, 또 그다음 읽어봐, jenny. 비상속인 사망상속 등 등기원이 같은 여러 번 등기. 자, 이제 여기 등기부가 있어. 등기부가 있는데 원래는 피상속인이 누구야? 아버지가 이 집의 주인으로 돼 있어. 주인으로 돼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사망했어. 그러면 이 등기부에 있는 아버지를 이제 삭선해야 되겠지? 그리고 아들이 상속했어. 그러면 아들을 주인이다 하고 아들을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등기가 몇 개야? 최소한 2개야. 최소한 2개. 아들이 3명, 4명이면 뭐 4개, 5개 되겠지? 이럴 경우도 같은 사람이 한단 말이야. 사망한 것도 한 부모고 거기도 아들인데 등기가 2개, 3개라고 해서 이 2개, 3개를 다 쪼개버리면 그냥 한 개 등기로 쉽게 할 수 있는 걸 굉장히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같이 한다. 다음. 네. 3번 읽으면 되는 거죠? 토지, 건물, 동일한 부동산 등기. 자, 아까 3번이 내가 처음에 그림 그려줬던 그 내용이야. 3번이 토지, 건물, 동일한 부동산. 자, 1번에 동일 부동산 2개 이상 등기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거야. 건물이 빌딩이 있는데 이 빌딩에 101호, 102호 이 2개를 전부 다 지연이가 샀어. 그럼 이거는 동일 부동산에 있는 그거야. 아니면 101호 건물을 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지연이가 건물을 샀어.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그때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았어. 그럼 대출 받으면 또 뭘 해야 돼? 건저당권 또 등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한 개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야 되고 건저당권 등기도 해야 돼. 이렇게 2개 이상 할 때 근데 근저당권 등기는 은행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 은행 쪽에서 하는 거지. 은행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은행 쪽에서 해주세요 신청해야지. 은행 쪽에서 해주세요 신청하면 등기관이 하는 거야.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사람이 다 처리하는 거지. 자, 사장님, 저 저당권이랑 근저당권이랑 차이가 뭔가요? 나중에 물건 가면 우리 민법에서 구체적으로 배울 건데 쉽게 설명하면 근저당권은 은행에 돈을 빌리면 은행에서 하는 거. 저당권은 친구나 사람한테 빌리는 거. 사람한테 빌릴 때 하는 게 저당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 다음 읽어봐라. 4번. 연건 표시한 여러 건 등기. 연건 표시한 여러 건 등기라는 것은 등기해야 될 게 예를 들어 원유가 아파트를 지었어. 그래서 이 아파트 등기를 101호부터 1101호까지 다 해야 돼. 그럼 이게 얼마나 많아? 한 100건이야. 이 100건 많은 이 등기를 해야 돼. 이 등기를 해주세요 하고 사람이 가져왔는데 번호가 등기해주세요 하고 가져온 게 1번, 2번, 3번, 4번 하고 이게 1부터 100까지 등기해주세요 가져왔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1번은 A 등기관이 하고 2번은 B 등기관이 하고 3번은 C 등기관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 사람이 다 처리해버리는 거야. 요거는. 그게 연건 표시한 여러 건 등기라는 거야. 자, 4번 30건 이상 집단 등기. 30건 이상 지금 방금 설명한 것처럼 30건 이상 집단 등기. 예를 들어 집을 한 채 샀는데 우리 학교 KPA 국제학교 학생들이 같이 돈을 내서 샀어. 몇 명이? 30명이 집을 한 채 각자 100만 원씩 내서 3억짜리 집을 샀단 말이야. 그럼 이 집의 주인은 몇 명이야? 30명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등기를 30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30개 이상 집단 등기할 때는 같은 등기관이 할 수 있는데, 옆에 보면 일정 구간 같은 등기관 배당 그랬지? 일정 구간. 그게 뭐냐면 1번부터 30번까지 등기를 해야 되면 30번 등기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혼자 다 하면 너무 힘드니까, 자, 1번부터 15번까지는 A 등기관이 하고 16번부터 30번까지는 B 등기관이 하시오 하고 이 구간을 정해준다는 거야. 상식적인 것이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아주 상식적인,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면 돼. 자, 다음 집합 건물은 동별 배당 가능. 집합 건물이 뭐라 그랬지? 집합 건물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빌라. 아니야, 그건 구분 건물이고 집합 건물은 예를 들어서 한 그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체육관으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일가 한 봤었는데 여러 가지 뭐 쓸 때 막 쓰는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자, 용도가 있는 건물아닌가요? 자, 구분 건물, 집합 건물 뭐 다 거의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 빌라 같은 게 구분 건물이자 집합 건물이야. 그렇게 생각해. 일단 그렇게 생각해. 예를 들어 집합 건물에는 뭐 너희들 주상복합 건물 이런 거 들어봤지? 밑에는 뭐가 있어? 밑에는 상가가 있고 위에는 아파트가 있지. 그런 것도 또 집합 건물이야. 그건 구분 건물이 아니라 구분 건물이자 집합 건물이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아파트가 있어.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가 101동이 있고 102동이 있단 말이야. 101동이 있고 102동이 있어. 그러면 이런 경우는 101동은 A 등기관이, 102동은 B 등기관이 이렇게 동별로 구분해서 배당해서 등기할 수도 있다. 5번 전담 등기관. 전담. 자, 뭔가를 전담해서 하는 등기관. 전담. 자, 이런 업무는 A 등기관만 하시오 하고 전담을 해줘. 그걸 전담 등기관이라고 해. 그러면 어떨 때 전담 등기관은 어떨 때 쓸 것 같아? 쉬운 거에 쓸 것 같아? 어려운 거에 쓸 것 같아?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전담을 시킨다는 것은 좀 중요하거나 어렵거나 초보자들이 하기 좀 어려운 거, 그런 것들을 전담시키겠지. 그럼 전담 등기관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뭐냐 하면 1번이 에로스 텍스트 등기. 에로스 텍스트 등기. 글씨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에로스 텍스트 등기. 이게 전산적인 어떤 컴퓨터를 알아야 할 수 있는 그런 등기야. 에로스 텍스트 등기. 2번은 오류 등기. 등기를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막 등기관 시작한 사람 할 수 있을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못한단 말이야. 그런 경우 이 오류 등기는 이제 좀 오래 한 전담 등기관한테 다 맡긴다. 자, 3번 복잡한 등기. 3번 복잡한 등기.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은 등기. 막 이 집을 샀는데 이 집을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만 뭐 이 집에 어떤 지분권자도 있고 근저당권자도 있고 저당권자도 있고 뭐 또 공유자도 있고 너무 복잡해. 이거는 초보자가 못해. 이럴 경우 이제 잘 할 수 있는 전담 등기관에게 맡긴다. 테랑 같은 건. 그래. 6번 재배당 신청은, 재배당이 뭐냐 하면, 자, 등기하러 갔어. 이 등기하러 이렇게 갔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 등기 A라는 등기관한테 이걸 등기해 하고 배당을 해줬어. A 등기관한테 배당을 해줬는데 보니까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B 등기관한테 다시 배당하는 것을 재배당이라고 해. 재배당. 자, 근데 이 재배당은 언제 하느냐? 재배당은 원래 B로 해왔어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A로 처음에 배당을 잘못한 경우, 그러니까 착오로 배당된 경우, B한테 배당을 했어야 되는데 A한테 잘못 배당이 된 경우 B한테 다시 재배당한다. 착오가 배당된 경우. 아니면 B 등기관한테 배당을 했어. B 등기관한테 배당이 됐는데 B 등기관이 보니까 자기 예를 들어 아들 등기관, 아들 집 등기하는 거야. 아들의 집을 등기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 친인척 관계되는 것은 요 밑에서 배우겠지만 등기를 할 수가 없어. 자기가 본인이. 왜? 이게
그 자기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막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등기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재배당해 주세요. 이건 제가 할 수 없어요. 다른 등기관한테 넘겨주세요 하면 이때는 B 등기관이 해야 될 것을 이제 A 등기관한테 재배당한다. 이럴 때 재배당을 한다. 자, 재배당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지? 가지요. 두 가지야. 착오로 배당됐거나 담당 등기관이 재배당 요구할 때. 자, 재배당 요구는 언제? 회피 신청. 회피 신청이라고 돼 있어. 회피가 뭐냐면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세요. 이것이 회피 신청이야. 자, 7번. 등기관이 고의나 중과실했을 경우 국가가 배상 후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오늘 온유가 구상권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알았어. 찾아내기는 했어요. 그래. 구상권을 벌써 한 두세 번 설명했는데 자꾸 들어야 이해가 돼. 자, 구상권이 구상권이랑 구상권이랑 헷갈려가지고. 그래. 등기관이 등기를 하는데 등기를 해줬는데 등기관이 실수를 했어. 예를 들어 등기 신청한 지연이가 등기해달라고 등기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실수를 해서 지연이 집 등기가 잘못돼가지고 집이 지연이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되고 없어져 버려. 다른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해버렸어. 그게 누가 잘못이냐면 등기관 실수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등기관이 실수할 수 있겠지. 그러면 등기관이 그 실수했다고 집값 10억 원을 물어줘야 될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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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도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등기관이 실수했지만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그래서 물어주지 않아. 책임을 안 져. 그런데 등기관이 고의로 그런 게 고의로 일부러 그렇게 할 수 있지. 실수인 것처럼 고의로 할 수 있지. 그런 경우는 등기관이 다 책임진다. 아니면 중과실. 등기관이 그냥 잘못했어요. 조금 경과실이 아니라 큰 잘못을 해서 이런 실수를 일으킨 경우는 등기관이 책임을 진다. 근데 그때 등기관이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그러면 그 손해배상해 줄 게 있지. 손해배상해 줄 것을 누가 먼저 배상해 주냐면 나라에서 해주는 거야. 나라. 그럼 국가에서 이 손해배상 청구를 국가에다가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등기관한테 내가 10억 지연이가 등기관한테 나 10억 손해봤으니까 10억 주시오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10억 주세요 하는 거야. 그럼 정부가 10억을 먼저 줘. 지연이한테. 일단 지연이한테 10억을 주고 그럼 국가가 이게 예를 들어 등기관이 작은 실수면 그냥 등기관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지만 등기관이 고의로 했다든지 큰 조사를 내보니까 고의로 했다든지 큰 실수를 했어. 그러면 국가가 다시 해당 등기관한테 너 내가 10억 이미 너 대신 줬으니까 너 이 10억 나라에 다시 가져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구상권이야. 구상권. 이미 먼저 돈을 지불하고 그 돈만큼 받아가는 것을 구상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과실은 구상권 불가. 자, 8번. 등기관의 사촌 이내 그러면 자, 등기관이 있어. 등기관이 예를 들어 온유가 결혼을 했어. 그러면 와이프가 있겠지? 온유의 와이프. 네. 와이프가 있으면 온유의 사촌 형, 사촌 동생, 그리고 와이프의 사촌 누나, 사촌 오빠 있겠지. 사촌 오빠라 사촌 동생 있겠지. 이 자기의 사촌, 와이프의 사촌까지는 등기를 신청하면 원래는 등기를 할 수 없어. 해줄 수 없어. 기본적으로는 그때는 뭘 해야 돼? 회피 신청을 해야 돼.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근데 등기를 하고 싶어. 등기를 하려고 이렇게 신청을 했어. 그래도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땅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성년 두 명이 이거를 내가 보증합니다 하고 이 사람들이 보증을 해줘야 등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왜 그렇지?
왜 그러냐면 이 등기관이 자기 친척 거니까 이 등기에 원래 이 등기에 이 집의 주인이 이 집의 주인이 집주인이 집이 있는데 이 집에 자기의 사촌 형이 살고 있어. 사촌 형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냐면 전세로 살고 있어.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 사촌 형이 전세 등기하러 왔어. 전세 등기하러 왔는데 사촌 형하고 온유하고 너무 친해. 그래서 형, 내가 이 집 형 줄게. 그러고 형 이름으로 전세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해줄 수 있지. 등기관이니까 다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소유권 이전을 하면은 매매 안 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거면 그냥 증여하는 거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등기부에 그냥 사촌형 이름으로 사촌형 거하고 등기부에 그렇게 소유권 이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단 말이야. 해주면 나중에 이제 나중에 밝혀지면 문제 없지만 안 밝혀지고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사촌형께 돼버리잖아. 그렇게 이런 문제들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증인을 2명 세워야 돼. 보증인도 뭐 집이라든지 땅이 있는 사람으로 2명을 세워. 그래서 문제가 되면 이 보증인들이 같이 책임지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참여해야 등기가 가능하고 이때 이 두 사람이 이 일에 참여할 때는 참여 조서를 써야 되는데 참여 조서라는 걸 써. 참여 조서. 이 참여 조서를 쓸 때 해당 등기관과 성년 2명이 같이 기명날인 뭔지 알지?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된다. 서명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등기관이 온유야. 온유가 등기관인데 와이프가 등기하러 왔어. 와이프가. 그러면 온유가 해줄 수 있나? 못해. 만일에 와이프가 그러니까 성년 2명, 보증인 2명 데리고 와도 해주면 안 돼. 와이프가 오면. 근데 이 와이프하고 이혼을 했어. 온유가 이혼을 했어. 이혼한 이후면 와이프가 해줘도 되나? 아니요, 못해요. 와이프 이혼을 해도 해주면 안 돼. 왜냐하면 요즘은 가짜 이혼 많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척 가짜 이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와이프와는 이혼을 해도 해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당숙이 찾아왔어. 당숙이라는 사람이 온유의 당숙이 어느 날 온유가 등기를 사무를 보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더니만 나 온유 당숙이야. 그러고 왔어. 그럼 등기를 해줘야 될까? 등기해줘도 돼. 이 당숙이라는 사람 누구냐면 오촌 관계이기 때문에 오촌 관계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 사촌형이 등기하러 오면 등기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당숙이 등기하러 왔는데 등기를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사촌인지 오촌인지 알아야 되겠지? 자, 지금 한 40분 했는데 잠깐 한 5분 10분 쉬었다가 하자. 쉬고 난 후에 질문 하나만 해도 그래,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